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그널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관론이나 막연한 예측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내놓은 명백한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폭풍이 아닙니다. 진짜 허리케인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겸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금융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데이터를 총동원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향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거대한 경제 허리케인이라는 거죠. 이건 제이미 다이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다른 최고 리더들 역시 입을 모아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지고 경기가 잠시 둔화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장 명백한 신호는 바로 연준, 미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시장에서는 곧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기 부양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붕괴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지탱하는 소비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늘지 않는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 역시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죠. 이 모든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바로 경기 침체라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는 더 이상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깊게 오느냐의 문제, 즉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왜 멈추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끔찍한 양극화 때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지만 대다수 서민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이미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상황에서 소비를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제는 그동안 소비를 이끌어왔던 고소득층마저도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섣불리 쓰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엔진이 이렇게 꺼져버리니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메이드 인 USA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높은 관세를 부과했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관세로 인해 거둬들인 세금의 무려 86%를 중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진 만큼 미국 기업들이 비용으로 떠한 거나 최종 소비자의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는 관세 수입이 무려 18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은 결국 미국 기업의 이익을 깎아먹고 물가를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미국의 심장부, 팜벨트, 팜벨트라고 불리는 농업지대입니다. 특히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농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농업 무역 적자는 무려 286억 달러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광활한 옥수수밭과 콩밭에는 트랙터와 농기계들이 멈춰섰고 수확을 포기한 농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곡창지대가 이렇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 매우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은 일자리 시장으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2025년 8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를 기록했는데요. 이건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 전체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고작 2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통계적 오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 암울한데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보다 무려 91만 1000개의 일자리가 덜 추가된 것으로 수정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시장에 거대한 착시 현상이 있었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일자리 시장의 부진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 바로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로 인한 자동화의 물결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일자리의 20%에서 25%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이고 이제는 전문직으로 여겨졌던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더해 AI로 인한 구조적인 대규모 실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고용 충격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토록 외쳤던 제조업 부활, 즉 리쇼어링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재 제조업이 미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월간 성장률 역시 0.1% 수준으로 사실상 성장이 멈춘 상태죠.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최신 기술로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다시 키워내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4년짜리 대통령 임기 안에 보여주기식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구호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어렵게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각종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메이드 인 USA 라벨이 붙은 제품은 중국산 제품보다 평균적으로 $100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도 한두 번이죠.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의 지갑 사정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표 앞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 제조업 제품을 선뜻 구매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날 미국 경제의 진짜 심장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GDP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 나옵니다. 헬스케어, 법률이나 회계 같은 전문직 서비스, 교육,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와 금융산업이 바로 그것이죠. 이건 지난 20년에서 3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제조업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서비스업이 흔들릴 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업 분야까지 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미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주 단위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들이 이미 경기 침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캘리포니아의 테크 산업과 뉴욕의 금융 산업이 버텨주면서 국가 전체의 경제 지표가 무너지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는 형국이죠. 하지만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몇몇 핵심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인 위기로 확산될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은행들이 안고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미국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저금리 시기에 막대한 자금을 장기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AMBS에 투자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자산들의 가치가 폭락해버렸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권이 보유한 미실현 손실, 즉 아직 장부상으로만 손실일 뿐 팔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은 손실 규모가 무려 4천억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잠재적 손실을 안고 있는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뇌관입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의 위기는 결국 평범한 미국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밀레니얼 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립니다. 현재 미국의 홈리스 인구는 8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이어진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식료품이나 월세 등 일상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숫자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농업 무역 적자는 28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은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은행들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8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 조각들을 맞춰보면 리세션, 즉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모든 지표가 동시에 위기라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단기적인 충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 전쟁의 후유증, 과도한 부채, 심각한 양극화, AI로 인한 일자리 구조의 변화 등 오랫동안 골마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연준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도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돈을 더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완전히 박살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경제 허리케인은 기존의 자산시장을 뿌리째 흔들고 부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 낡은 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부가 탄생하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혼란의 시기에는 결국 진짜 가치를 가진 자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다가오는 이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위기 너머에 있는 거대한 기회를 잡아야 할 때인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